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쉐어 스크린은 안 됐죠? 이거 왜 이러지? 쉐어 스크린 됐다. 보이시죠? 화면? 네. 오케이. 그 카비넌츠는 약속이라고 했죠. 셀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서 팔기 전에 물건에 10-1 보면 온전한 상태로 팔아야 되잖아요. 바이어한테 온전한 상태로 물건을 넘겨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항들인데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보면 바이올레이션 두 번째 줄에 보면 CD나 어떤 그 법정기관 같은 데서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서 노티스나 뭐 서먼 이런 걸 받은 그런 것들까지도 셀러가 다 해결을 해야 돼. 이븐 계약이 끝나고 클로징이 끝난 다음에라도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클로징 날짜하고 이 바이올레이션이 생겨서 벌어진 날짜가 있고 노티스가 오는 날짜가 있고 클로징 날짜가 3개가 있어요. 날짜가. 지금 누가 왕왕 울리거든요. 스피커 좀 꺼주세요. 말 안 하실 거면 그냥. 됐어요. 됐어요. 이제 조용해요. 말할 때 스피커 누르고 말하시면 돼요. 일단 꺼놨다가. 오케이. 그러면 날짜가 violation 날짜가 있고 잠깐만요. I have appointment to attend. violation 한 날짜가 있고 노티스가 온 날짜가 있고 클로징 날짜가 있어요. 그 어느 날짜 기준으로 셀러의 책임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 일자는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난 날짜예요. 스테이트먼트를 어떤 법적인 서류나 어떤 뭐 바이올레이션 같은 걸 딱 받으면 노티스 있는 날짜가 있지만 바이올레이션 데이트가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 데이트가 바로 셀러가 해결해야 되는 날짜예요. 그 바이올레이션 데이트가 클로징 날짜 전이면 무조건 셀러 책임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줄로 seller shall take th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before closing이라고 돼 있죠. before closing. 클로징 전에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만약에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클로징 날 가서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애피데빗을 써요. 애피데빗을. 변호사가 간단하게 랭귀지를 써줘요. 그래도 거기에 미싱 되는 게 있겠죠. 거기에 해당 안 되면서 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편지가 탁 날라왔어. 자기도 모르고 셀러도 몰랐던 거야. 날라와도 날짜 기준으로 봐서 그 날짜가 바이올레이션이 있는 날짜면 그거를 클레임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돈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셀러가 난 모른다. 그 돈 못 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로스트예요. 모든 리얼 에스테이트 거래에 있어서는 미디에이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트레이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코트로 가져가는 건데 그런 중재하고 중재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클로징하고 나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민간인데 민간인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돈 못 내주겠다 그러면 편지 보내는 거죠.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10-2는 셀러가 열심히 팔아놓고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아니더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뭐 바보 같아서 뭐 변호사 없이 막 하고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빌딩 CO 아니 가게 CO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본업 가게는 돈합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 보세요. 싹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 그러니까 lawful 오너가 아닌 케이스일 경우에는 사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팔았던 사람은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10-2가 있는 겁니다. 셀러는 이 비즈니스의 그 lawful owner라는 것을 약속한다. additional covenan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 권리가 있다. good right and due authorization to sell it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팔 권리가 있는 오너가 legal lawful owner죠. 이거는 그래서 사이닝을 할 때 at the time of signing this contract, this agreement, seller neither knows nor has reason to know of the existence of any outstanding claim, title, interest, lien. 소유권에 대해서 하고 모든 클레임이나 린이나 타이틀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셀러가 다 저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covenant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케이스 스타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발견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하면은 사기가 되지만 일단은 돈 가진 사람은 튀고 없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없으면 가장 흔한 케이스가 부부예요. 부부. 이혼 소송적인 중인 부부라든가 현재 부부인데도 그 돈을 한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는데 뭐 와이프가 모른다든지 이 케이스가 가장 그 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둘 중에 셀러가 로풀 오너가 맞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런데 한쪽이 반대하는 거는 가게가 비즈니스가 두 사람 이름으로 공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로풀 오너인 게 맞아. 한 사람이 오너야. 그런데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부부간의 싸움이 되는 것도 부부간의 싸움이 되는 거지만 이 오너십의 타입, 코퍼레이션이든지 아니면 공동소유라든지 이거를 베리파이 못한 바이어의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이거는 아주 뭐 흔한 케이스라고 그러다 이런 케이스의 결론이 어떻게 대충 나냐면 바이어가 엄청 손해를 봐요. 네. 이 명의를 못 바꾸고 리스트 못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당사자들끼리 그냥 몇 년을 봤는데 이 가게 주인이 누구 그냥 남편만 있었는 줄 아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길길이 뛰고 난리 난 거지 나중에.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이제 그 명의 이전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클레임, 명의 이전만 잘 되면 자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계속 폭탄처럼 그 와이프가 언제든지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공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 와이프도 동의를 해야 된다. 새로운 그런 그 별도의 컨트랙을 만들어서 동의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그 돈을 와이프한테 어느 정도 배상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살았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보고 잘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게 만약에 와이프가 뭐 절반을 달라 그럼 절반 줘야 되는 상황이죠. 공동 소유였으니까. 그래서 이혼 프로세스 전에 그게 정리가 돼야 돼가지고 이혼 전에 막 그거를 빨리빨리 팔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디크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몇 퍼센트는 누가 소유고 복잡하니까 그 전에 해결을 했다.
그다음에 셀러는 그다음 10-3이에요. 셀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이 has owes no obligation and has contract and no liability affecting this business. 이거에서 이제 팔고 나면 이제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다 베리파이 해야 되는 거는 바이어예요. 바이어가 다 지금 미리 인스펙션 피리어드 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베리파이 해야 되는 의무는 바이어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는 세일스 텍스가 있고 또 거기 뭐 분기별로 나오는 프로퍼티 텍스가 있죠. 프로퍼티 텍스하고 세일스 텍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싱에 관한 듀들이 있죠. 뭐 케미컬 쓰시는 데도 있고 뭐 세탁소 뭐 이런 데들 그럼 날라오는 그 저기 그 인바이러먼털 같은 데서 오는 듀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요 기간까지는 다 갚았다. 그래서 노 텍스 듀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노 텍스 듀 서티피킷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 그 시간이 클로징을 했는데 그 기간을 날짜를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프로레이스를 해요. 날짜별로. 근데 셀러가 못 가지고 온 거 바이어가 어이 그거는 그 프로피트 텍스 스테이트먼트를 줘야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나누지 않겠느냐. 근데 요구를 안 하면 셀러가 해야 될 의무는 애매모호한 게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만이니까. 몰랐었다. 이게 나오는지. 그래서 바이어가 유능한 에이전트를 잘 만나야 유능한 브로커가 서류 챙기는 데 있어서 빠져먹지 않도록 다 저기 그 조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프랜차이즈 텍스도 있죠. 인컴 텍스도 있죠. 아더 텍스도 있죠. 이런 게 왜 여기 적히냐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꾸로 비즈니스나 이런 데 린이 설정이 돼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텍스들이 다 작용을 하니까 다 텍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 전에, 클로징 때, at the time of closing에 텍스를 정리하는 걸로. 프로레이스를 하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additional covenants of seller 자체가 사실은 다 이 브로커들이 자기 사이드, 셀러든지 바이어든지 이거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얘기 안 하면 모르고 거래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ny accounts payable to 이건 그 클로징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seller and shall be paid promptly as they become due and payable. 뭐 당연한 거죠.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법정 소송이 있다든가 10-6 보면 그런 거 있을 때 litigation, arbitration 이런 것들, legal proceeding이 있을 때 또 lawsuit까지 다 포함돼요. 근데 lawsuit이 employee한테 지금 걸려 있는 것도 클라이언트들, 커스터머한테 걸려 있는 lawsuit이 있을 거고 vendor한테 걸려 있는 lawsuit이 있을 거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첫 번째 디스클로즈 해야 되고 셀러는 그거에 대한 거를 책임져 줄 의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렌트, 텔레폰, 유틸리티 10-7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클로징 때까지 다 해야 되고 대부분 프로레이스를 하죠.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기 날짜별로 해요. 31일인 날이 있고 30일인 날 있고 나누기를 뭐 긴 달 짧은 달 해가지고 나누는 거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 해당 달에 있는 거는 그 해당 달이 28일이면 28일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레이스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안 지켜질 때는 바이어는
터미네이트를 할 수 있고 어니스트 머니 돌려받을 수 있다. 클로징 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안 지켜지면 클로징 날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로징 날까지 다 이걸 해결해 오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퍼처서가 해야 되는 커비넌트는 써 있어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부분은 추가로 여기다 쭉 적을 수 있게끔 돼 있, 그렇게 좀 이거 월드니까 넣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약속은 non-compete agreement이잖아요. non-compete agreement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비즈니스 특성상 non-compete이 있는 조항이 이 컨트랙에 있지만 그래도 특성상 만약에 식당이면 레시피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하는 거를 추가로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on-compete 이거를 뭐 5년으로 정하든지 5년 동안에 발설 안 한다든지 퍼처서가 받은 서류 같은 거는 공개 안 한다든지 하는 걸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의 의무예요. 클로징 전까지는 그걸 잘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그 가게의 인포메이션을 다 온 다음에 그 근처에다가 가게를 살짝 오픈하는 그런 이제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막냐면 난컴핏도 난컴핏이지만 퍼처서가 내가 이 근처에서 공종의 업종에 오픈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미리 적어놓지는 않는데 똑똑한 바이어, 똑똑한 브로커면 이거를 갖다가 똑똑한 그 셀러 쪽이나 똑똑한 셀러를 레프레젠한 브로커 같으면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기입을 해놓으면 랭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10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넣으면은 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네가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약에 계약이 깨져도 이 근처에서 가게 오픈 못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 되게 치열한 돈악가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먼저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요. 정창수 씨가 그 일리노이 스트리트 그 달라스의 일리노이 드라이브인가 스트리트에 그 빌딩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저 빌딩 3개 중에 하나를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빌딩을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한 빌딩에다가 나머지 한 빌딩을 팔라고 오퍼를 넣고 그 오퍼를 넣은 오너 그 빌딩 안에 있는 비즈니스 코인 론드리였었어요. 지금 그 정창수 씨가 코인 론드리도 하나 저쪽에서 하나 하고 있거든.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일리노이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테넌트들한테 메인 비즈니스들을 다 사겠다고 오퍼를 넣었어요. 오퍼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게 되면 그 빌딩을 사고 비즈니스를 사게 되면 그 빌딩을 사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싸게 구입 못할 경우에는 다른 빌딩을 갖다가 사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넌트들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던 매매계약서까지 다 있었던 매매계약서에 테넌트까지 다 컨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셀러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건물에 있는 자기 테넌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사면은 문제가 없지만 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 계약이 깨지고 나서 동종의 업종을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코인런드리, BOMI 몇 개가 아주 박터지게 잘 되는데 그걸 똑같이 그 옆에 있는 빌딩 사는 데다가 가게를 차렸어요. 거기 있는 그 테넌트들 몇 개 내보내고 그 아주 지금 그 벌어지지 뭐 한 꽤 됐죠. 꽤 됐는데 그러면 이 컨트랙에 만약에
똑바로 된 셀러 같으면 그 건물을 팔라고 했던 셀러 같으면은 이 조항에다가 covenant of purchase에다가 그걸 적죠. 그걸 살라고 하면 당신은 이 근처 반경 1마일, 2마일에서 동종의 비즈니스나 동종의 건물을 사지 않는 거로 하면 내가 계약을 진행하겠다. 그럼 아쉬운 놈이 사인을 하겠지. 그러면 해놓고 거기에 코인론들이 비즈니스를 오너 아큐파이를 해서 그걸 살라고 그랬었으니까 안 되고 못 샀으면은 저쪽에다가 하더라도 코인론들이 오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팔라고 했던 건물주인에 있던 테넌트들은 지금 아주 작살이 났어요. 매상도 반으로 줄고, 그 현재 지금 뭐 그냥 건물이 너무 차이가 나. 정창수 건물은 그냥 번쩍번쩍해 그냥.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근데 이쪽은 그냥 아주 그냥 건물 자체가 죽어간다. 근데 그런 이제 편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기술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옛날에 비어앤 와인 이런 거 할 때도 정 사장이 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니까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브로커로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손님이다 인지시키고 해야 된다는. 이게 몰라요. 지금 얘기 안 하면 지금 바이어가 카비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서 셀러를 프로텍트 해야 된다는 게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하면 이거 사다가 안 사는 놈이 딴짓도 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를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느냐. 12는 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indemnification 하면은 셀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 liability of obligation of seller not expressly assumed by purchaser. 또 any liability resulting from or arising out of operation, maintenance, or control of the purchased asset or the premises prior to the closing date. 그다음에 or action, suits, judgment, damages, costs, expenses, including attorney fees, 뭐 이런 거. 셀러가 셀러 자신을 seller agree all times indemnify, defend and hold. 누구를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를 A, B, C, D 내용에서부터 자유스럽게 보호해 주는 그런 거를 셀러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너럴 한 거죠. 제너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 섹션이 여기에도 있지만 맨 뒤에 그 indemnification clause가 따로 달리는 경우는 비즈니스 말고 프로퍼티 팔 때는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안 나옵니다. 브로커리지 피는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separate agreement 쓰고 따로. 왜냐하면 바이어도 보고 셀러도 보는데 여기다가 커미션 액수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eller shall pay a brokerage commission per separate agreement with MIG Realty Adviso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제 방안이에요. 구제는 디폴트가 되면 터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어니스만이 돌려주고. 여기서 참고할 게 liquidate damage, 증명할 수 있는 데미지예요. liquidate damage는요. 그거로 인해서 벌어지는 유추되는 데미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니스트마니만 가져가면서 땡인데 어니스트마니만 셀러가 가져가면 땡인데 그거 말고 다른 비용이 들어갔다. 그 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specific performance가 있는 조항 같으면
거기다 여기다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컨트랙의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옵션으로 넣는 그게 있는데 여긴 지금 못 찾겠네. 어디 있는지. Purchase Remedy는 역시 그냥 셀러가 디폴트일 경우에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earnest money를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잠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스피커 키시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Loss damage to purchased asset이 있고 waiver of other remedies. 이 구제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compensate라고 뭐 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 컨트랙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 셀러 바이어가 is not and shall not in any event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any of the purchased asset or the premises from any cause whatsoever. 이렇게 돼 있는 이 지금 터미널로지 아니 이 말은 loss damage에 그냥 처음에 이게 세 줄은 그냥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셀러가 저거 해주느냐, 셀러 쉐어 프롬프트 노티스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14day, 21day, 30day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데미지를 리커버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한데 노티스는 일단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중에 대부분이 뭐 지붕이라든지 뭐가 했는데 물이 샜는데 뭐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고. 알려주지 않고 그 데미지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스펙션 통해서도 클로징하기 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화재로 일한 거는 인슈런스나 커버하고 뭐하고 하지만 마이너한 것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 서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앞에 문짝이 예를 들면 뭐 쌀이 났어. 그러면 잽싸게 셀러는 노티스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클로징 할 때까지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아직 넘어가진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노티스를 줘야 되는데 그걸 클로징 전에 시간이 충분하면 뭐 14일 후에도 주고 20일 후에도 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고쳐버리면 그만이니까 고치지 않고라도 바로 얘기를 해주면 바이어가 와서 견적을 봐서 그 견적만큼 퍼처스 프라이스에서 빼든지 아니면 고쳐서 주든지 그걸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클로징 전에.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바이어한테 있어. 고쳐주세요 아니면 돈으로 깎아주세요. Have the right to reduce the purchase price by the amount of such lo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깎아줘서 해야 되는 경우는 수리가 좀 불가능한 경우 잠시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인슈런스는 이제 루프 클레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내가 새로 보험을 들면 그거를 컨베이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그 클레임을 셀러가 미리 했던 것 같으면은 새로운 오너 인포메이션을 보험회사에 주겠죠. 보험회사에 주면 그 베니피셔리가 바뀌는 겁니다. 수혜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징 때 그 다큐멘이 제대로 수혜자가 트랜스퍼된 다큐멘을 안 가지고 오면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나죠. 그냥 그래놓고 클레임 해놓고 나면은 보험금은 엉뚱한 사람이 타갑니다. 셀러가 타가고 고치지는 않고 이 경우는 있어요. 체크를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보험 클레임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저 위에 우리 인슈런스 서로 필요한 다큐ment 줄 때 인슈런스 다큐ment 보고 인슈런스에 간단히 전화하면 클레임 레코드 찾을 수 있어요. 클레임한 거 있으면 클레임 내용을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인슈런스 클레임에 대한 거를 바이어들이 챙겨야 되는데 바이어가 못 챙기면 에이전트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waiver of other, 이거는 뭐 waive 하는 거죠. 이거 외의 것들을 다 waive 하는 거예요. 스페셜 프로비전은 as is가 뭐냐면 이외의 것들, 이슈되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컨디션과 기존에 있는 가게의 그 상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놓고서는 이거 뭐 잘못됐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사놓으면 그 외의 거는 인스펙션 리포트가 됐든지 아니면 서로가 합의한 컨트랙트 외의 내용이 클로징 이후에 나온 거는 안 친다는 거예요. as is는 모든 real estate 컨트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있는 그대로 사야 돼요? 안 되면 클레임 해야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as is예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as is가 아까 얘기했듯이 셀러의 커비넌트가 안 지켜진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사기성. 뭐를 갖다가 얘기해야 될 거 안 한 거. 린이 걸려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위에 커비넌트는 제외한 거예요. 그거 외에 as is예요. 셀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다 지키고 그리고선 하는 겁니다. 미셀레니어스는 이거는 뭐 그냥 컨트랙을 갖다 보조하기 위한 것들이고 제일 저간 거는 이 노티스가 나중에 등기로 서티파이드 메일을 보냈는데 안 받았다 뭐 하면은 핑계 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노티스를 적으면 서티파이드 메일을 보내면 이거는 맞는 주소로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적을 때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써야 돼요. 면허증이 있는 주소 여기 쓰지 말고. 그리고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개인 이름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중요한 거 없고 16-6도 그러니까 컨트랙을 서포트하는 것 중에 effective 어디니? effective date이라는 게 뭐냐? 언제 이 계약이 유효하냐 하는 거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맨 끝에. Of the contract,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of all obligations is the date all parties execute this contract. 사인을 해서 이 데이트를 양쪽에 적는 날짜가 effective date. 바이어 셀러가 먼저 오늘 날짜로 사인했고 펄처서가 내일 날짜로 8월 6일로 여기다 사인을 했으면 effective date는 8월 6일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later day 뒷 날짜로 쓰는 것이 effective date. 그 다음에 equipment list는 그 언제 작성한다고 그랬죠? inspection period 안에 7day면 7day inspection period 안에 써야 됩니다. 인벤토리 리스트 적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선 잠깐 레코딩을 스탑을